첫 번째로 보시면은 태원고의 1학년 문제 2학기 기준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객관식 24문항, 윤수경 회기 구성문항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원고가 내는 게 4가지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인물 보시면 그대로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부교재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같은 경우는 첫 단추 모의고사 가지고서 했어요. 첫 단추 모의고사 가지고서 했고 그 다음에 2학기에는 이제 해커스 수능 영어 미니 모의고사 가지고 하는데 둘 다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자료가 가장 없는 책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드렸고요. 그렇게 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뭐 3과 혹은 뭐 6과 이래가지고 문제를 발췌해가지고 조금 내는 타입이에요. 알겠죠? 내는 타입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부교재 자체가 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가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은 뭘 차지하느냐? 교과서는 어차피 대부분 학교가 2과가 들어가요. 교과서는 2과가 들어가고 교과서가 이제 올해 처음 바뀌었기 때문에 2022학년도 개정이죠. 그죠? 그게 처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다른 해보다. 다른 해에는 보통 20% 이하로 막 10 몇 프로도 들어가고 이따가 뭐 저쪽에 뭐 돌마 말씀드리면 10% 막 3문항, 4문항 들어가는 점도 있기로 했어요. 전체 문항 중에서. 그러니까 10% 내외 이렇게 들어가는 점도 있고 그랬는데 교과서가 바뀌면서 낼 내용이 많아졌죠. 새로운 지문 내용이니까. 그래서 조금 최근에는 아마 내년까지도 교과서에서 출제 비중이 대부분 학교가 25%나 30% 내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원 특이한 점이 해커스 복화 들어갑니다. 이게 지옥이에요. 아이들한테 지옥인 게 한 번 시험 보는데 12강에서 13강을 봅니다. 그럼 표준어만 하면 40단어거든요. 40단어니까 12강, 13강 하면 500단어거든요. 그럼 괜찮네? 노. 아니에요. 거기 동의어, 반의어, 파생어, 예문까지 전체가 다 들어가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사례 중에서 앞문항 한번 잠깐 보시면은 글자 잘 보이시나요? 거기 인쇄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문항 살짝 보시면은 다음 글 A와 B의 밑줄 친 단어의 뜻이 다른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맞죠? 다 같은 단어가 나왔는데 예문이 2개씩 나왔습니다. 근데 해커스 복화는 예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 단어당. 근데 뜻은 2가지, 3가지를 써놓은 거죠. 그럼 다른 예문은 다른 데서 가지고 왔겠죠. 그죠? 그래 놓고 그럼 이 단어 뜻을 2개, 3개를 다 외워놓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문장에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야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예문도 그냥 그거 예문까지만 공부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 해커스 복화는 시험 범위 기간이야. 뭐 그게 6주야, 5주야, 뭐 심지어 뭐 짧은 데는 4주야. 보통 6주를 합니다. 알겠죠? 보통 6주를 하는데 6주 동안에 이거를 다 진행할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6주 동안에는 이 부교재 단어, 교과서 단어, 외부 지문의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불성설이지만 이런 것들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지문도 뭐 어느 정도 암기도 살짝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물론 변형이 가미가 됩니다만 조금 필요한 문장이나 이게 변형이 됐을 적에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출제 특징 보시면 부교재로 외부 지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논술형 새로운 영역보다는 암기형이 꽤나 많습니다. 아니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문장이 변화되는 측면이 많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어민 어구 변형이 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교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문 난이도가 있는데 교과서는 조금 더 쉬우니까 여기서 단어를 좀 많이 어려운 단어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태원고가 지금 1학년은 해커스 복화 필수 2000 플러스라는 단어장을 사용을 해요. 그거 갖고 사용을 하는데 2학년은 완성 1800 플러스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 필수 2000이 고1, 고2 공용이고요. 완성 1800은 고2 후반하고 고3 공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어 어휘력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단어장이에요. 여기도 보시면은 뭐 아이덴티티는 쉬운데, 뭐 innocent도 쉬운데, 뭐 proclaim, abrupt, proclaim 이런 거는 마냥 쉽진 않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쉽게 나왔는데, 뭐 동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단어가 어렵게 나온다. 해서 요거를 이
해커스 복화를 동반 파생어까지 포함한 걸 얼마만큼 일찍 공부를 하고 얼마만큼 오랫동안 내 걸로 만들어 나가느냐. 그게 우선은 좀 긴 시간, 그러니까 겨울 방학 때부터의 관건이 될 거고요. 그리고 태원고 아이들이 오면 저는 겨울 방학에서부터 이거를 시키도록 할 겁니다. 아이들이 2학년으로 올라갔을 적에 혹은 뭐 1학년으로 그 학교를 가게 됐을 때 어떻게 대비가 돼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특히 예비고 1들은 중학교 때 그냥 뭐 학원에서 암기시키면 암기하고 하고 시험 봤는데 하니까 A 받고 나 영어 잘해 막 이러거든요. 맞죠?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A를 받고 졸업하는 애들이 중학생의 6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A 중에서 이제 5등급으로 변별력이 생겨버리는 거겠죠, 고등학교 때는. 맞죠? 그래서 상당히 좀 쉽지 않게 나온다. 이 태원고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할 게 되게 많고 방학 때부터 뭔가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는 이제 뭐 부교재랑 뭐 부교재, 교과서, 어휘교재와 외부 지문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외부 지문은 범위를 안 알려줍니다. 모의고사랑 외부 지문은 범위를 안 알려주는데 이거를 저희들은 시험지를 받아서 찾아보겠죠. 찾아보면 그 EBS, 올림포스 뭐 영어 독해 기본 1, 2 있습니다. EBS 교재들이에요. 그리고 뭐 구대 난제 뭐 해가지고 새로 나온 책도 있습니다. 거기서 문장들을 하나씩 이렇게 뽑아옵니다. 그러면 그 수백 개의 문장 중에서 수백 개의 지문 중에서 어떤 지문을 뽑아올까? 그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측이 안 되죠. 그 선생님이 좋아할 만한 지문을 이렇게 꺼내올 테니까요. 근데 지금 이번 겨울 방학 때는 적어도 우리 학원에서 윈터를 하면서 혹시 윈터 책자나 이런 거 받아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시면 EBS 지문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영어 파트에 2시간짜리로 EBS 지문을 제가 발췌를 할 겁니다. 각 EBS 책에서 이 지문 괜찮아? 이 지문 괜찮아? 하는 것들을 발췌를 할 거고, 나중에 약탁보도 이야기할 거지만 약탁보는 아예 그냥 대놓고 EBS 책으로 부교재를 써요. 아예 대놓고 부교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학교마다 겹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쌤이 이거 어차피 저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도 자기 영어 공부하는 건데, 그쵸? 맞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적어도 지문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논리로 글이 쓰여졌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돌마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렵다고. 근데 나오는 건 심플해요. 객관식 20종을 논술형 내면 지금 나온 학교 중에서는 문항수도 제일 적어요. 근데 문항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논술형 내문항에서 1-1, 1-2, 1-3 이렇게 나와요. 해가지고 단어 쓰게 하고 어순배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한번 요약하고 빈칸 쓰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6점짜리 문제에서 2점, 2점, 2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부분 점수라도 주게 만들겠다라는 의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얘네는 교과서 2가 들어가는 거 말고는 다 모의고사입니다. 2회 분량에서 중요 문장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냅니다. 돌마구 출제 사례 1번, 2번 좌우로 딱 되어 있는데 길이가 보이십니까? 이거 지문 하나예요. 지문 하나가 이렇게 길면 안 되잖아요. 장문이잖아요, 이건. 그쵸? 근데 제가 앞에 거도 슬래시를 쳤는데 슬래시가 사라졌나 봐요. 제가 이거 슬래시 한 거를 어떻게 지웠나 본데 뒤에 거 슬래시 한 거 보이시죠? 그죠? 앞에 거는 그거보다 더 앞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그 V 체크한 거, 얘 틀렸는데 V 체크한 거 한 윗줄 한 4줄, 5줄 올라갔을 때가 지문이 끝난 거예요. 이 앞부분이 전부 다 모의고사 지문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뒤는 원문이에요. 그래서 매해 돌마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모의고사를 계속 원문을 찾아요. 제일 처음에 모의고사가 나오고 나서 하는 작업이 원문 찾기입니다. 네, 원문을 찾아서 이거 원문 뭐다라고 딱 표시해 놓고 나중에 찾아야 되니까 네, 그거 해놓고 읽어야 돼요. 그 앞부분도 읽어야 되고 뒷부분도 읽어야 돼서 이 지문이랑 내용상 더 가까운 게 어디지?를 좀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대비가 됐는데 몇 년 전에 돌마 애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 앞뒤 지문도 다 넣었어. 이거 연결된 거 다 넣었어. 괜찮아? 그랬더니 쌤 그거 소용없어요. 다른 책에서 비슷한 내용 나와요. 을 넣어요. 까지도 합니다. 그게 한 모의고사당 한 두어 문제, 3문제 정도가 나와요. 이건 절대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슷한 키워드로 구글 같은 데 도서 검색을 해가지고 원문을 다 봐야 돼요.
근데 그걸 애들이 할 수는 없죠. 학부모님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가 하고 미리 봐놓고 모의고사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나마 패턴, 모의고사 패턴이 있는 게 전년도 해당 월, 전전년도 해당 월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그러면 9월 달 거 두 개, 전년도 거, 전전년도 거. 기말고사면 11월 거, 전년도 거, 전전년도 거. 혹은 뭐 요즘은 10월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고 미리 준비가 될 수 있어요. 시험 기간이 아닐 때 저희는 그런 걸 준비를 합니다. 그런 거 준비를 하고 여기서도 어떤 문장이 나올지 봐보시면은 앞문제도 그렇고 뒷문제도 그렇고 앞문제도 정답이 사실은 4번이거든요. 4번이 모의고사가 아닌 부분입니다. 원문 부분이에요. 의미가 다른 게. 그리고 뒷부분도 보시면 저기 지금 슬래시 살짝 쳐 있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 거. 그죠? 이 슬래시 쳐 있는 거 앞부분 거. 그러니까 A, B, C까지는 애들이 암기를 해서 비슷하게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D, E는 그럼 뭐 원문까지 다 암기합니까?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온전한 내용 이해와 그러니까 확장이 이 두 개가 간단합니다가 아니라 확장이 어마무시하게 커져요. 얘네들. 그러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인 거다로 족치는 게 아니라 한 개 가지고서 확장을 시켜가지고 애들을 좀 어렵게 만드는. 이 두 학교는 사실 영어가 어렵습니다. 영어가 어려워요. 그리고 돌만은 자, 이제 보시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심한 경우 90% 이상의 문항이 변형되거나 새로운 지문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나오는 것도 한 10% 정도 있다. 네, 그러면 애들한테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는 암기하면 준다 해요. 그거 이외에는 새로 다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비중은 2에서 30%, 심지어 진짜 낮은 해는 10% 미만. 한 3문항 나오고 끝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은 그나마 다행인 게 어휘 및 어법 변형보다는 그나마 암기형이 어느 정도 나오게 돼요. 다행히도.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원문에서도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납니다. 만약에 암기형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거를 아까도 그 태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작하는 거 연습을 하고 구조 짜는 거 연습을 하고 어떤 어휘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좀 학습을 많이 시켜놓으면 단순 암기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한 채로 이게 이런 형태로 와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한 채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내가 영어는 암기를 해라는 게 애들 머릿속에 기본에 있잖아요. 중학교 때부터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거가 나는 이해를 바탕으로 해라는 것들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 차이가 아마 생겨날 것 같고요. 그래서 돌만은 상당히 좀 문항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원문 찾기가 중요한데 이거는 학생도 할 수 없고 학부모님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문 논리 엄청 중요해요. 이 문제 수준도 높아요. 네, 문항 출제하는 수준도 높아가지고 논리적인 흐름, 핵심적 어법 이해까지 포괄적인 수능형 학습이 필요합니다. 네, 포괄적인 게 필요합니다. 이거 진짜로 어법 문항도 한 3문항 나올 테고 기본적으로 3문항 나옵니다. 네, 3문항 나오고 논술형 조건 영작은 어법 정확성과 어휘 선택의 적절성을 고려해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 단어 사용, 어형 변화, 추가 단어 사용 여부 등 이것도 많아요. 이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예비고1 학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게 제가 지금 아까 야탑이 가장 그나마 마음이 편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야탑이 그나마 마음 편한데 야탑이 내는 범위는 중학교 때 아이들이 보통 한 시험당 하던 거에 한 3배 정도 돼요. 태원은 5에서 6배. 여기는 몇 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원문까지 다 찾아야 되니까. 여기도 양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될 겁니다. 태원은 거기다가 단어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500단어라고 그랬는데 500단어가 아니라 2000, 3000단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문도 전부 다 500개의 예문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이제 야탑 말씀을 드리겠는데 야탑은 전부 서른문항 그리고 객관식의 점수 배점이 상당히 높은 애들이죠. 제가 본 것 중에는 객관식 1학년 1학기가 야탑이 객관식이 90점, 주관식이 5문제인데 2점씩 10점으로 나왔었어요.
그게 아마 뭐 아이들이 영어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우선은 좀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점점 올려가지고 이번에는 75점, 25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중간고사 때는. 그러니까 그나마 정상적으로 돌아간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돌아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야타는 딱 대놓고 올림포스 영어 독해 합니다. 이거 옛날에도 이걸 했었어요. 아주 오래 씁니다. 올림포스 영어 독해를 계속 이거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뭐 출판사가 있고, 논술형은 5문항인데 아까 10에서 25점인 것도 이해 가시죠? 똑같이 5문항인데 2점짜리 배점짜리도 있고 뭐 4, 6, 5 이렇게 해가지고 배점하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시험마다 약간 좀 달랐고요. 부교재가 압도적입니다. 부교재가 65에서 75% 차지하고, 교과서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25에서 35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은 새로운 영작보다는 암기형이 많아요. 근데 암기형 중에서도 태원, 돌망, 여기 야타를 고려해보면 변형을 한 것도 어휘를 뭘 썼네? 어떤 걸 썼네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얘네는 전형적인 고1이 알 수 있을 만한 어휘를 냅니다. 그리고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를 봐요. 근데 돌마도 태원도 고2, 고3 단어도 집어넣습니다. 네, 실제로 고2, 고3 단어도 집어넣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고3 단어인데 고3 모의고사에서도 별표로 밑에 단어 나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까지도 실제로 내신 시험에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영어를 잘하는 애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런 걸로 많이 변별력을 길러내려고 하고 있고요. 상위권 공략 포인트에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야탐은 암기만 하면 된다? 안 되죠. 안 돼요. 딱 하나 말씀드리면 2학년 되면 굉장히 논리적인 문항이 많아. 그러니까 1학년 때 암기해가지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어. 90 언저리 나왔어. 90 이상 나왔어 하던 애들이 2학년 되면서 갑자기 탁 막히게 돼요. 한 10점씩 뚝뚝 떨어지게 되는 게 야탐입니다. 네. 근데 등수는 비슷해요. 네, 등수는 비슷합니다. 등수는 비슷한 게 애들 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거기서 빠르게 눈치채고 빠르게 이제 뭐 수능형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애들이 다시 치고 올라가게. 1학기 기말부터 그렇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 특히 빈칸을 굉장히 많이 내요. 이 학교가 빈칸을 굉장히 많이 내고, 빈칸도 내용상 엄청 중요한 부분, 엄청 논리적으로 이게 맞아 하는 부분을 살짝씩 변형도 가미하면서 냅니다. 얘네는 변형을 막 예문을 더 붙여요, 뭘 더 붙여요 하진 않고요. 문장을 살짝 변형을 한다거나 아니면 단어를 살짝 변형을 한다거나 합니다. 근데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1 정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네, 그래서 베이스가 어느 정도 되고 충분히 뭐 6주 동안 준비를 할 거야. 여러 과목, 국수, 영어, 뭐 탐구, 뭐 내가 하고 있는 공부들을 충분히 밸런스 맞게 공부를 할 거야 해도 어느 정도 점수를 나올 수 있는 학교예요. 근데 이러면 아까 말한 돌마나 태원에서 공부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정시나 수능에서의 어떤 변별력을 길러낼 때는 훨씬 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어휘를 엄청 중시하겠어, 태원은. 뭐 돌마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더해지고 뒷내용이 뭐가 나올 건지가 예측이 되고 이제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근데 야탑은 그냥 있는 거에서 어느 정도 빈칸이 뭐가 중요해. 근데 그런 것도 학원 가면 이거 핵심이지, 이거 중요하지, 이 부분은 봐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그거 겨울방학 때 해야 돼요, 애들이. 그래야지 이거 내 판단은 여기인데 쌤은 여기라고 하네. 그럼 쌤 이거랑 무슨 관계성이 있어요? 맞아, 이게 하위 개념이 얘야. 그럼 얘가 상위 개념이 돼. 이런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판단하는 걸 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때 트렌드가 살짝 변한다. 그러니까 문항수나 뭐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데 문제가 약간 질적으로 변한다. 올해가 살짝 그렇습니다. 올해가 살짝 변하게 되니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혹은 아예 1학년을 대비할 때도 논리적인 접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지문을 정말로 문장 하나하나가 왜 이런 구성으로 와 있고 이 업구가 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온전한 이게 되게 많이 중요한 게 야탁고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사실 야탁고가 제일 적고요.
새 학교 중에서는 야탑고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주변 학교에서 보통 이제 들어보셨으면은 야탑 가면 그래도 영어는 좀 약간 좀 암기시키면 돼요. 여러 개 돌리면 돼요. 라고 하는데 마냥 그렇진 않아요. 마냥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수월하게 시험을 접근할 수 있는 학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예문 한번 보시죠. 예문 문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약간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얘네를 세로로 넣었어요. 네, 세로로 넣었는데 보시면은 논술형 2 하고 논술형 4, 논술형 두 개를 넣었는데 하나는 다음 빈칸에 문맥상 들어갈 말을 제시된 조건에 맞춰 쓰죠. 이건 동일하죠, 그죠? 이건 굉장히 동일합니다. 조건에 맞게 쓰는 거고요. 요 문장은 원문이 혹시 나던틸 구문 들어보셨죠? 나던틸 구문이라고 어려서부터 엄청 많이 시키는 게 있는데 나던틸 구문이에서 이때 강조된 구문이 원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때 강조를 빼고 부정어를 맨 앞에 오게 해서 도치 일어나게 만든 문장으로 변형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 있는 거예요. 보통 이때 강조 구문을 그러니까 나던틸 구문을 내면 세 가지 방식을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방식 안에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어휘를 추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때 강조 구문을 쓸 수 없게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원문에는 이때 강조 구문이 있는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어법상 틀린 것을 3개 찾아 번호를 쓰고 바르게 고쳐 쓰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어법상 틀린 부분은 어휘가 살짝 변형된 것도 있지만 보시면 보세요. catching, resulting, blaming, fallen, emphasizing 다 고1, 중3, 고1 이 정도 어휘죠. 그렇죠? 이 정도 어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부분에서 문제를 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새 학교의 출제 스타일입니다. 출제 기조고 출제 스타일인데 이거에 대비해서 저희는 엄청 머리 많이 썼어요. 반장님도 그렇고 다들 원장님도 그렇고 이 지역에서 뭐가 필요한 거지? EBS가 필요해. 작년에 없었습니다. EBS가 필요해. 그리고 학교를 근교 학교반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케어를 어떻게 엄청 많이 해줘야 돼.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꾸준하게 윈터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이어져가지고 아이들이 안심하면 안 되죠. 그래도 뭔가 믿고 내가 이거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케어와 저의 준비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조금 잘 이끌어 가도록 할 거고요.